자, 두 번째 논 아이디얼 케이스인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커런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콤비네이션 제너레이션 커런트 같은 경우는 PN 정션 다이오드 IV 커브에서 리버스 바이어스 영역과 포워드 바이어스 영역 중에서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 RG 커런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 그리고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에서 일어나는 제너레이션,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전에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상기를 시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를 배웠었는데 이러한 프로세스가 언제 일어난다고 했었냐면 바로 이퀴브리엄 컨디션 상태가 깨졌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정한 평형 상태가 아니고 캐리어가 추가적으로 더 많아지거나 부족해지거나 했을 때 이걸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일어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리콤비네이션과 제너레이션은 복구하는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캐리어가 충분하게 많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이걸 평형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날까요? 바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일렉트론과 홀이 평형 상태보다 작다 그러면 이걸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냐면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리콤비네이션과 제너레이션은 이 농도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자를 동작시킬 때 바이어스를 인가를 해주죠. 그럼 당연히 이퀴브리엄 상태가 깨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얼 IV 커브에서 아이디얼 다이오드 IV 커브죠. 이 커브에서 이제 실제 소자를 동작하게 되면 바이어스를 인가하다 보면 평형 상태가 깨지니까 이런 제너레이션 리콤비네이션 커런트가 더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종류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자, 첫 번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입니다.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여기 보면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 바로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밸런스 밴드에 있던 일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RG 센터 제너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이 RG 센터 제너레이션은 인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라고 하고, 여기에 트랩이 존재를 하게 된다 했죠. 그러면 트랩에 해당하는 에너지 레벨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열 에너지가 가해졌을 때 이제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여기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바로 올라가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했었죠.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RG 센터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트랩까지만 올라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트랩에서 다시 또 컨덕션 밴드까지 올라가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이렉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보다 더 잘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RG 센터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인다이렉트 밴드갭 세마이컨덕터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했고요. 밴드 투 밴드 제너레이션은 인다이렉트랑 다이렉트 밴드갭 세마이컨덕터에서 다 발생을 합니다. 대신 열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주로 빛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다이렉트 밴드갭 세마이컨덕터는 실리콘, 절마늄 같은 물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EK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K, 그러니까 모멘텀의 변화가 없이 같은 K 값에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초반부 강의를 찾아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죠. 이거는 앞에서 브레이크다운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브레이크다운 현상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자,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 RG 센터 리콤비네이션, 어제 리콤비네이션. 자, 여기서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은 다이렉트 밴드의 물질에서 발생을 하고 이 컨덕션 밴드에 있던 전자가 바로 밸런스 밴드로 떨어지면서 포톤, 빛을 방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렉트 밴드의 물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RG 센터 리콤비네이션은 RG 센터 제너레이션과 비슷한 원리죠. 대신 반대로 일어나는 거고 여기 트랩 레벨이 존재를 하죠. 에너지 레벨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까지 바로 뭔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고 이 트랩까지만 올려줄 수 있는 에너지만 필요하면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되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쉽게 일어나고 인다이렉트 세미컨덕터 물질에서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밴드 투 밴드 리콤비네이션은 빛을 방출하지만 RG 센터 리콤비네이션은 포논 이미션, 즉 열을 방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제 리콤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도핑 농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 일어나는 프로세스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피엔조 포타월드에서도 도핑 영역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오제 리콤비네이션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를 쭉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실리콘 물질을 기준으로 피엔저 포타이오드를 살펴보기 때문에 RG 센터 제너레이션 그리고 RG 센터 리콤비네이션이 주로 일어날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N 정션 다이오드를 한번 다시 살펴보죠. 포워드 바이어스와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캐리어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워드 바이어스를 보면 여기 보이시죠? 지금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가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걸로 설명할 수 있죠. 이 일렉트론들이 디퓨전에 의해서 P타입 세미컨덕터로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SS 캐리어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죠. 그럼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그렇죠. 리콤비네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리콤비네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여기 보면 살짝 올라간 게 보이시죠? 요거 올라간 거는 차지 뉴트럴리티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올라간 차지 뉴트럴리티를 맞추려고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크게 보이지만 이 변화값이 실제로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살짝만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뭐 플랫하다고 봐도 거의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럼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어떤가요? 리버스 바이어스에서는 드리프트 현상이 도미넌트하다고 했죠. 그래서 드리프트 현상을 보면 여기 일렉트론, 즉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드리프트에 의해서 반대쪽 소자로 타입 세미컨덕터로 넘겨주죠. 예를 들어서 P타입에 있는 전자를 N타입에 있는 영역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계면 근처에서 이렇게 낮은 분포를 보입니다. 그러면 무슨 프로세스가 일어날까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일어나겠죠. 요거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요 개념을 머릿속에 바탕을 두고 아까 앞에 말한 논아이디얼티 특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리버스 바이어스 영역입니다. 리버스 바이어스 영역에서 제너레이션 프로세스가 일어난다고 했죠. 왜냐하면 리버스 바이어스 영역에서는 캐리어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 접합 계면 근처에서요.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RG 센터 리콤비네이션이 제너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ET라는 트랩이 존재하고 각각 열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일렉트론과 홀을 만들고 여기도 일렉트론과 홀을 만들어주게 돼서 추가적인 커런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논 아이디얼티 특성이라고 해서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원래는 이상적으로 이렇게 커런트가 일정해야 되지만 이렇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요 이유도 뭐냐? 리버스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디플리션 영역이 점점 커집니다. 디플리션 영역이 점점 커지죠. 그러면 요 안에서 제너레이션 커런트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되는 커런트들도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점점 이 커런트가 증가하는 논 아이디널티 특성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액세스 캐리어가 존재하니까 리콤비네이션 프로세스가 발생을 해서 리콤비네이션 커런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리콤비네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냐? 지금 여기 보이죠? 아이디얼 케이스 보이죠? 아이디얼 케이스는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일렉트론들이 반대편으로 다 디퓨전에 의해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넘어가는 부분 외에 이 부분 밑에 더 밑에 있는 에너지 부분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디퓨전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ET라는 트램 레벨에서 리콤비네이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돌아오죠. 돌아오다가 몇몇 캐리어들이 가운데 만나서 리콤비네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리콤비네이션 커런트 성분이 더 추가로 생기죠. 근데 이 커런트가 디퓨전 커런트 성분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디퓨전 커런트 성분의 반대되는 커런트 성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포워드, 스몰 포워드 바이어스에서 커런트가 원래 이상적인 경우보다 좀 더 작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하이 레벨 인젝션입니다. 하이 레벨 인젝션은 포워드 바이어스 영역에서 포워드 바이어스가 특정 전압을 넘어갈 때 생기는 현상인데, 자,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디퓨전에 의해서 머저리티 캐리어가 상대편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근데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의 캐리어가 여기선 지금 B타입이죠. 그렇죠. B타입 홀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갔을 때 포워드 바이어스가 굉장히 크면 넘어가는 양이 엄청나게 많겠죠.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기존의 전자 농도를 넘을 만큼 많은 양이 넘어가는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렉트론의 농도도 차지 뉴트럴리티를 맞추려고 올라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디퓨전 커런트 성분과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이 둘 다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은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가 낮기 때문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이레벨 인젝션으로 굉장히 높은 농도로 올라갈 경우에는 영향을 주게 되겠죠. 커런트에. 커런트를 깎아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N이 2라는 기울기로 커런트 성분이 훅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이레벨 인젝션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 시리즈 레지스턴스, 즉 오믹 이펙트인데요. 오믹 이펙트는 뭐냐? 비엔 접합을 만들어줬을 때 우리가 커런트가 여기서 이렇게 디퓨전 되고 반대로 드리프트 되는 커런트에 의해서 토탈 커런트가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포워드 바이어스에서는 디퓨전 커런트에 의해서만 커런트가 결정이 되죠. 근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하는데 여기에 도핑된 영역들, 디퓨전 영역 바깥쪽 영역은 저항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죠. 실제로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커런트가 커지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V는 IR인데 이 저항값이 작다고 해봅시다. 작으면 커런트가 뭐 어느 정도일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포워드 바이어스를 엄청나게 많이 걸어서 커런트 값이 엄청 커진다. 그러면 이 커런트 값이 커져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가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식으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각각 이쪽에 P타입에 존재하는 저항성분, N타입에 존재하는 저항성분이 전체 전압 강화를 일으켜서 실제 Pn저법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커런트가 감소를 하고 최악의 경우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CG 레지스턴스 또는 이제 오믹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수식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요 정전사에 걸리는 전압만 존재하는데 여기에 -i RS는 각각 RT와 RN의 저항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합한 저항값이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non-ideality 특성이 되어 있고, 이거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길어졌는데 다들 이해를 잘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좀 많은 양인데 또 한 주 강의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다들 여러 번 공부를 해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